네, 이런 가운데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사심 없이 진행된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이건 네.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캠프에 있는 예. 보좌관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좀 논하는 겁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이거예요. 캠프에 지금 원래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은. 예.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보좌관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어느 캠프다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는 딱 뭘 꽂은 거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데 왜 공천을 받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천을 행사했다라는 걸 뉘앙스를 좀 담은 것 같아요.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에 의해서 지금 당선된 사람들의 보좌관이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두 가지 의미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총선 패배의 책임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사천을 했기 때문에 총선 패배가 있었다라는 네. 그런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캠프에 지금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한동훈 캠프가 조금 더 세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세가 즉 현역 의원들이나 혹은 당원들의 지지가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그 보좌관을 지금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그 의원들의 어떤 결집 또는 당협위원장들의 결집을 견제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해보죠. 윤상현 의원은요, 어제 배달 라이더 체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계파 싸움보다 민생 현장에 더 관심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또 친윤, 반윤, 친한을 모두 저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김수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본격 선거 기간에 민생 현장 행보를 하는 게 크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예. 정치를 입시에 비유를 하면 민생 행보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거든요. 예. 평소에 잘해야 된다. 선거 때는 선거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이 저런 행보를 하는 이유는 네. 민생도 뭐 챙긴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 어떤 계파 구도화라든지 그 사이에서의 갈등 여기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선언을 또 한 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약세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선거 이후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결선 투표가 만약에 치러지게 될 경우도 그때도 사실 어느 쪽을 편을 든다라고 지금부터 이미지를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만약에 1위 후보가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 표의 어떤 격차가 있는데 만회해야 될 격차가 있는데 뭐 본인의 지분을 얹어준다면 그렇게 해서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이제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어느 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져 있는 거고 저는 뭐 이게 윤상현 의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나중 이 선거 이후를 다 대비하는 그런 행보를 또 마음속으로 염두를 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중도에 하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선 주자인 경우는 대표를 수행하다가 2025년 9월에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지도부가 새로 선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또 정치인들이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예. 뭐 친윤 대 친한 이 구도에서 좀 벗어나 보이고 싶은 이것이 일단 1차 투표까지는 적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중심의 키워드를 보면요. 배신의 정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선 주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당의 분열을 일으켜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예. 이제 공세가 한동훈 전 장관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 때는 친박계에서 많이 쓰던 단어고 뭐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예.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상기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한테 민감한 그러니까 제2의 유승민이라는 이미지를 한동훈 전 장관에게 좀 이렇게 씌우는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전 장관이 거기에 몸을 숙이고 더 수구적인 이미지로 갈 건지 네.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기존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쪽으로 갈 건지 이거는 한동훈 전 장관이 하기에 달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정치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저 의미가 참 이게 생소하고 또 예.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왕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왕을 배신하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현대 정치에서 배신한다는 게, 근데 한동훈 의원 지금 후보가 무슨 뭐 민주당으로 건너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대통령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편한 관계, 그다음에 어떤 비판적인 관계, 이것 자체를 마치 배신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인데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어떤 여당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비판과 견제를 못하면 여당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당이 그냥 따라만 간다 그러면 결국 결과가 나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 배신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비판과 견제 이런 것들을 배신이라는 의미로 이게 써버리면 이거는 정치를 굉장히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국면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였지만, 네. 근데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배신일까요? 같은 당 어떤 이 진영 내에서 이런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은 정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탄핵으로 갔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를 한번 되새기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각 후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견해를 내는데 그게 마치 현재 대통령의 노선과 이런 부분을 반대된다고 해서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되면 예. 영원히 아마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당권 주자들의 행보 살펴봤습니다.